85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귤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한테 5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그 다음에 6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부족하다 라고 했어요. 이때 학생 수와 귤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모르는 걸 우리가 주로 미지수 x로 두는데 지금 학생 수도 모르고 귤도 모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학생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고 결국 뭐 5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귤의 개수는 일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줬을 때랑 이렇게 나눠줬을 때 어떻게든 귤의 개수는 같다라고 등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귤의 개수를 표현하려면 일단 학생 수를 x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x명으로 둘게요. 그러면 한 학생한테 5개씩 나눠줬다고 했으니까 그 x명의 학생들한테 나눠준 전체 귤은 5x개겠죠. 근데 3개가 남았대요. 그럼 귤의 개수는 전체가 5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6개씩 나눠줬으면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귤의 개수는 6x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13개가 부족했대요. 그럼 귤은 이 6x보다 13개 적게 있는 거죠. 그러면 쌤이 좌변에 여기 표현한 것도 귤의 개수고 6x-13으로 표현한 것도 귤의 개수인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귤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등식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미지수 x가 끼어 있으니까 방정식 내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x를 풀면 학생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좌변은 마이너스 x, 우변은 마이너스 16이니까 x는 16이 돼서 학생은 16명이 되네요. 근데 우리 귤의 개수도 구해야 돼요. 여기서 귤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쌤이 아까 좌변에 있는 것도 귤 개수고 우변에 있는 것도 귤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좌변이든 우변이든 아무데나 x 값 16이라고 구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걸 계산하면 귤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쌤은 좌변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럼 5x라는 건 5 곱하기 16, x 16이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3 하는 거죠. 그러면 83이 되네요. 그래서 학생 수는 16명인 거고 귤은 83개가 되겠습니다. 85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같은 아이스크림 6개를 사면 1,400원이 남고 9개를 사면 400원이 부족하대요. 이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 보통 x로 두니까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을 x1으로 두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x를 구하려면 x에 대한 방정식 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뭐가 같다라고 둬야 되는데 뭐가 같은지를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문제 조건 가지고. 근데 뭐 같은 아이스크림을 6개 사고 뭐 1,400원이 남았든 9개 사고 400원이 부족했든 이 진수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일정한 거죠. 그러면 6개 사고 1,400원이 남은 상황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돈을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9개 사고 400원이 부족한 상황을 얘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표현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아이스크림 6개 샀으니까 한 개당 가격이 x니까 6 곱하기 x, 6x에 해당하겠죠. 아이스크림 전체 산 가격은. 근데 1,400원 남았다고 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은 6x 플러스 1,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9개 샀다고 했으니까 9x가 될 거고 근데 400원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이 9개 가격에서 400원을 뺀 만큼을 진수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든 이렇게 표현이 되든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은 같다라는 거니까 이 방정식 만들어졌고 내가 이걸 풀어주면 6x 빼기 9x는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1400 이렇게 되죠. 이항해가지고 동료한 계산까지 하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800 이렇게 되니까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600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개당 가격은 600원이 돼서 정답 4번이 됩니다. 85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한테 7개씩 나눠주면 4개가 모자라고 6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는데요. 이때 기념품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물어보는 걸 x로 두죠. 근데 기념품의 개수를 x로 두면 한 사람한테 7개씩 나눠줬대요. 그러면은 몇 사람한테 나눠줬는지를 알 수가 없죠. 뭐 아니면 굳이 표현해보자면 4개가 모자랐다고 했으니까 여기 x개에서 4개를 뺀 걸 7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고 근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사람한테 간 개수가 되는 거죠. 쌤이 여기 적은 건. 그 다음에 6개씩 나눠주면 이라고 했으니까 3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x 빼기 3만큼을
x 빼기 3만큼을 뭐 6명한테 나눠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뭐 한 사람한테 나눠준 개수가 같은지도 모를 뿐더러 이러면 등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살짝 응용을 해서 물어보는 거 말고 몇 사람한테 나눠줬는지를 x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x명한테 나눠줬다 라고 하고, 그리고 쌤 위에 문제 풀이할 때도 말했지만 뭐 7개씩 나눠주든 6개씩 나눠주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의 개수는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 만들려면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등식을 이렇게 나눠주든 이렇게 나눠주든 기념품의 개수는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x명한테 7개씩 나눠주면 4개가 모자란대요. 그러면 7개씩 x명한테 나눠준 건 7x개일 텐데 여기서 4개가 모자랐대요. 그러면 이거에서 4만큼 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에서 나눠준 전체 기념품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6개씩 나눠주면 총 사람들한테 6x개 나눠준 거일 텐데 전체 사람들한테 3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 6x개보다는 3개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둘 다 이 행사장에서 준 전체 기념품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모임에서 준 이게 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같다고. 그럼 요거 풀면은 x명이라는 거 구할 수 있을 텐데 또 주의할 점은 내가 몇 명한테 나눠줬는지를 지금 x로 뒀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기념품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x 구한 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x 먼저 구해보면 7x-6x는 3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좌변 x는 우변 7 이렇게 돼서 7명한테 쭉 나눠준 거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기념품 개수니까 쌤 아까 좌변이든 우변이든 다 기념품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우변에다가 대입해서 기념품 개수 구해볼게요. 6 곱하기 x니까 6, 7, 42에다가 3을 더해주면 기념품은 전체 45개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85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5% 증가하고 여학생은 3% 감소했대요.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160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했대요. 그럼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학생 수 구하는 문제는 뭐 퍼센트도 많이 나오고 학생 수도 나오고 뭐 올해 남학생, 작년 남학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쌤은 표를 그려가지고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가 있을 거죠. 전 앞 글자만 따서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또 학생 수는 작년과 올해의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x명이다 이렇게 두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올해 남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뭐 얼마 증가했고 여학생은 뭐 얼마 감소했고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x라는 문자로 표현하기에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두는 게 계산하기가 조금 용이해요.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x명이라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쌤이 얘기했었는데 x 구했다고 답 구한 게 아니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 그러면 이 표에서 이걸 구해야겠죠.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표 그린 다음에 내가 구할 답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작년 남학생을 x로 둔 다음에 표를 채워보면 작년 남학생 x명,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했다고 했죠. 그럼 x에다가 x의 5%에 해당하는 100분의 5x를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쌤이 여기서 또 추천하는 방법은 전체가 기준이 100%인데 5% 증가했다는 건 105%가 됐다는 거죠. 그럼 x의 105%인 거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100분의 105x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통분해서 동류항 계산하면 100분의 105x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칸을 채울 수가 있어서 쌤이 이 방법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은 3% 감소했대요.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여학생 이렇게 막 표시해야 되는데 여학생은 뭐지? 뭐 다른 문자로 둬야 되나?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방정식은 한 문자에 대해서만 두고 풀어야지 1차 방정식은 풀리죠. 그래서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1600명이라고 했으니까
1600명에서 작년 남학생 수인 x를 빼면 작년 여학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1600-x일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여학생은 이 1600명에서 3%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쌤이 알려준 쉬운 방법으로 하면 전체가 100%였는데 3% 감소했으면 97%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1600-x의 97%인 거니까 100분의 97 곱하기 1600-x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항식을 곱하는 거니까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전체 학생은 1616명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등식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할 텐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x 알고 1600 알아서 이 1600-x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등식이 무조건 작년 남학생이랑 여학생 더해서 1600 나온다라고 하면 좌변도 1600이 돼버리고 우변도 1600이 돼버리기 때문에 x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 수가 이 전체 1616명이다 라고 해서 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5x는 x 더하기 남학생, 여학생 더해야 되죠. 이게 1616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좀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쌤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항마다 곱해야 되니까 105x 플러스 97에 아직 괄호는 안 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0만 2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좌변을 분배법칙 이용해가지고 전개하고 동료한 계산까지 하면 선생님 여기 97 곱하기 16을 좀 이쪽에 하겠습니다. 7일은 7, 9, 2, 5 이렇게 되니까 앞에서부터 적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97x는 16만 16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끼리 동료한 계산해주면 8x만 남을 거고, 이 숫자는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6만 1600 빼기 15만 5200 이렇게 되니까 여기 4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8x는 64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x는 양변 8로 나누면 800이 되죠. 그럼 문제에서 내가 x를 작년 남학생으로 뒀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이 800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건 올해 남학생이죠. 그럼 800에다가 100분의 105를 곱해서 100분의 105 곱하기 800을 해서 여기 약분하면 84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올해 남학생 수는 840명이 됩니다. 계산할 때 이것저것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답 낼 때도 내가 둔 x 말고 다른 게 답이 되니까 항상 표 그리거나 아니면 표를 꼭 안 그리고 이제 뭐 올해에 대한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학생들은 뭐 좋은 거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이걸 답으로 내야 된다라는 정도의 표시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858번의 정답은 840명입니다. 85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의 회원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해서 올해는 1302명이 되었대요. 작년의 회원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모르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x로 두니까 작년의 회원수 x라는 미지수로 두면 되겠죠. 근데 그때 지금 회원수가 작년보다 5% 증가해서 올해 1300명이 됐다고 했으니까 1302명. 그러면 쌤 위에서 858번 문제 풀 때 알려준 방법인데 전체가 원래 100%였는데 5%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05%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x에다가 증가한 5%에 해당하는 100분의 5를 더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풀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105%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명의 105%만큼이니까 올해의 회원수를 표현하면 100분의 105 곱하기 x가 돼서 100분의 105x가 되겠죠. 이게 1302명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 풀면 x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먼저 간단히 해주면 20분의 21 되겠네요. 5로 약분하면. 거기에다가 나는 x가 궁금한 거니까 이거 지금 1x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20분의 21이 지금 x의 개수로 있는데 얘가 1이 되려면 이 20분의 21을 역수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등식에서는 근데 양변을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겠다. 그쵸? 그러면 계산해주면 여기는 여기 생략하고 이쪽에 적어야겠다. 이렇게 될 텐데 요거 약분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21로 나눠 볼게요. 6번 들어가고 62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그러면 x라는 숫자는 x는 62 곱하기 20이니까 124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 회원수 x라고 뒀기 때문에 작년 회원수는 1240명입니다. 86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그대로였대요.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40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6%가 증가했대요. 작년의 여학생 수를 물어봤죠. 그럼 이렇게 학생 수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뭐 작년과 올해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생 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쌤이 표 그리는 걸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뭐 표 없이도 방정식을 딱 세울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경우에는 표를 그려가지고 아 내가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작년, 올해 이렇게 표를 그릴 거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작년에 여학생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 우리 물어보는 거 x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칸 채워보면 작년에 여학생 수 x명이고 근데 지금 여학생 수는 그대로였다고 했죠. 올해도. 그러면 올해도 여학생은 x명이네요. 여전히. 그리고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4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학생이 올해 10%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할 건데 증가한 걸 텐데 근데 작년에 지금 남학생 수를 몰라가지고 이 올해 남학생 수도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가지고 남학생 수를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400명인데 여학생이 x명이니까 400 빼기 x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거기서 올해는 남학생이 10% 증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인 400 빼기 x에서 이것의 10%에 해당하는 걸 더해도 상관은 없는데 쌤 위에 문제에서도 계속 알려준 것처럼 작년을 100%로 봤을 때 10%가 증가했다는 건 올해는 110%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400 마이너스 x의 110%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100%에서 증가한 10%를 더해준 셈인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 110%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400-x에다가 100분의 1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쌤 10으로 약분해서 10분의 11만 곱해줄게요. 근데 400-x가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괄호해서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올해의 남학생이랑 여학생도 이렇게 x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6% 증가했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 수가 작년 100%를 기준으로 해서 6%가 증가했다는 건 106%가 됐다는 거니까 400명의 106%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400 곱하기 100분의 106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약분해서 곱셈 해주면 424명이 된다는 거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x를 구해야지 올해 여학생 수, 작년 여학생 수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x로 표현된 이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합치면 전체 424명이라는 걸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남학생 수, 올해의 남학생 수 더하기 올해의 여학생 수가 424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수가 끼어있는 복잡한 형태니까 양변에 10을 먼저 곱해주겠습니다. 모든 항마다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10x가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변도 10을 곱해주면 424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쓰고 좌변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료항 계산이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까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440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가지고 또 동료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60이 되네요. 그러면 x는 160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x로 뒀기 때문에 작년 여학생 수는 그래서 160명이 되겠죠. 정답 160명입니다.
86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의 작년의 전체 학생 수는 560명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10% 증가했고 남학생 수는 4명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5%가 증가했대요.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물어보는 걸 X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도 물어보는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두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의 여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고 이런 걸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 X로 표현하기에 작년의 여학생 수를 X명으로 두는 게 올해의 증감에 따른 학생 수를 X로 표현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올해를 물어봤지만 작년 여학생 수를 X로 두면 조금 문제 풀기가 수월해서 이 문제에서도 작년 여학생 수를 X명으로 두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그럼 X 구했다고 해서 딱 답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겠죠. 내가 X만 구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이렇게 학생 수 문제는 여러 가지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표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전체 그 다음 작년, 올해 이렇게 두고 하나씩 칸을 채우면서 문제 조건을 이렇게 쏙쏙 이용하면 되겠죠.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560명이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작년 여학생 수를 X명으로 뒀으니까 이렇게 X 채우면 되겠죠. 그럼 작년 남학생 수는 56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채워볼게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10% 증가했대요. 그러면 여학생 수가 작년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증가했다는 건 110%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의 여학생 수인 X명의 110%인 거니까 100분의 110X가 되겠죠. 약분해서 적으면 10분의 11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남학생 수는 4명 감소했대요. 그럼 560-x에서 4를 뺀 55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5% 증가했대요. 그러면 얘도 작년에 560명이었던 게 100%인데 5%가 증가한 거니까 105%가 된 거죠. 그러면 올해의 전체 학생 수 구하려면 560 곱하기 100분의 105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 분모랑 분자랑 한 번 더 5로 약분해주면 2분의 2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2를 또 56이랑 약분하면 약분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우리가 계산해야지 제일 간단해지죠. 그러면 21이랑 28을 곱하는 거라서 이렇게 곱셈 해주면 588이 되네요. 그래서 올해의 전체 학생 수는 558명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 올해 남학생 여학생 합친 게 588명이다 라고 해서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계산한 거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올해의 남학생 수 556-x 더하기 10분의 11x가 588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또 개수의 분수가 끼어 있으니까 복잡해서 나는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그럼 모든 항마다 곱해줘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고 이렇게 우변에도 잘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동료항 계산하면 x만 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상수항끼리 우변을 모아줄 거니까 바로 이항시켜가지고 계산해 줄게요. 그럼 5880에서 5560을 빼면 되는 거니까 320이 되겠네요. 그럼 x는 320이 나오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쌤이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내가 이거 구해야 된다 이거 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x를 구했는데 그건 320이었지만 그건 작년의 여학생 수라서 내가 답으로 내줘야 될 건 10분의 11x이기 때문에 10분의 11 곱하기 32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0 약분돼서 30이랑 11을 곱하면 되니까 352명이 되겠네요. 계산 잘 해주면 그래서 올해의 여학생 수는 352명이 되겠습니다. 86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성희가 책 한 권을 읽는데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만큼 읽고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만큼 읽었고 그다음 셋째 날에는 30쪽을 읽어서 3일 만에 다 읽었대요.
이때 이 책의 전체 쪽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르는 거 우리가 지금 전체 몇 쪽인지 모르니까 전체 쪽수를 x로 두면 되겠죠. 그럼 그때 처음에 뭐 4분의 1 읽고 둘째 날 이만큼 읽고 30쪽 읽었더니 다 읽었다고 했으니까 이 3일 동안 읽은 쪽수의 합이 전체 쪽수 x였다. 이런 식으로 등식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만큼 읽었으니까 4분의 1x만큼 읽은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전체의 4분의 1만큼의 비율을 읽었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몇 쪽인지 구하려면 전체 쪽수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첫째 날 읽은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전체 2분의 1 읽었으니까 2분의 1x만큼 읽었을 거고 그럼 셋째 날에는 30쪽 읽었죠. 이렇게 했더니 다 읽었으니까 이 전체 쪽수가 됐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은 내가 x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복잡하게 분수가 끼어 있는 형태니까 양변에 4와 2를 동시에 약분할 수 있는 최소 공배수인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면 x 더하기 약분하면 2x 그 다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도 모든 항마다 다 4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20은 4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3x는 3x 플러스 120은 4x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 좌변에는 x끼리 우변에는 상수항끼리 이렇게 이항시켜서 정리하니까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20이요.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x 구해야 되니까 양변 마이너스 1 나누면 x는 1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전체 쪽수는 120쪽으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86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민정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왔대요. 전체의 4분의 1은 잠을 잤고 전체의 5분의 1은 차를 탔는데 8시간은 또 먹는 데 썼고 전체의 3분의 1은 유적지를 돌아봤으며 나머지 5시간은 할머니 댁에 머물렀대요. 그러면 민정이가 여행한 총 시간은 얼마인지 물어봤죠. 그럼 이것도 모르니까 민정이가 여행한 총 시간을 x시간으로 두면 되겠다. 그쵸? 미지수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뭐 이거저거 많이 했네요. 잠자고 뭐 차 타고 먹는 데 쓰고 유적지도 돌아보고 할머니 댁도 갔고 이렇게 하는데 쓴 시간을 다 더한 게 결국 전체 x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x다 라고 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x시간의 4분의 1만큼을 잠자는 데 썼으니까 4분의 1x 시간만큼 잠을 잤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1x만큼은 차를 탔고 그 다음에 8시간은 먹는 데 썼고 3분의 1x 시간만큼은 유적지 돌아봤고 나머지 5시간은 할머니 댁에 갔는데 이게 전체 다 합치면 x 시간이다 이렇게 등식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양변에 지금 개수의 분수 형태가 끼어 있으니까 복잡하죠. 그럼 5랑 4랑 3을 한 번에 약분시킬 수 있는 최소 공배수인 6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60 곱하면 15x 더하기 12x 그 다음에 더하기 60 곱하면 480 더하기 20x 더하기 60 곱하면 300은 60x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8이랑 5는 상수항이니까 동류항 계산해서 13으로 만든 다음에 60을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쌤은 근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대로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류항 계산 해주면 되는데 좌변 보니까 여기는 27 거기다가 20x까지 더해야 되니까 47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동류항 계산해주면 상수항끼리 계산해주면 더하기 780이 되네요. 780은 60x 이렇게 되니까 우리 x끼리는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모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3x는 마이너스 780 이렇게 되니까 양변 마이너스 13으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갈까? 6번 들어가겠네요. 그럼 60이 되겠네요. 78 안에 13이 6번 들어가고 780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민정이가 여행한 총 시간은 60시간으로 정답 60시간이 됩니다.
86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때 피타고라스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모르는 거 x 미지수로 두면 되죠. 제자가 x명이다 이렇게 두면 될 테고 지금 설명 보니까 내 제자의 2분의 1은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대요. 그 다음 7분의 1의 제자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깊은 사색에 잠겨있대요. 그 외에 여자인 제자가 3사람이 있다. 그들이 제자의 전부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전부는 결국 X명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수의 아름다움 탐구하는 애들, 그 다음에 자연 이치 연구하는 제자들, 입 다물고 있는 제자들, 여자인 제자들 이렇게 다 합치면 결국 X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등식 세우면 되는데 전체 X명의 2분의 1이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니까 수의 아름다움 탐구하는 사람들 2분의 1X명일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4분의 1X명일 거고, 그 다음에 사색에 잠긴 제자들은 7분의 1X명, 그 다음에 여자인 제자가 3명이라고 했고, 그게 전부 X명인 거니까 이 방정식 풀면은 X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2와 4와 7의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8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14x, 그 다음에 더하기 7x, 더하기 4x, 그 다음에 3에다가 28 곱해주면 84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변도 잊지 않고 여기만 x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좌변 동료한 계산해주면 35x 플러스 84는 28x 이렇게 되죠. 뭘 잘못했지? 35x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25x가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84는 28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x끼리 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84 나오니까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28이 되겠네요. x.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제자는 여러 일을 하는 제자가 있는데 전체가 28명이 됩니다. 86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2km로 걸어서 모두 3시간 20분이 걸렸대요.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물어봤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러면 물어보는 걸 x로 두죠. 근데 그래서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x로 두려고 하니까 지금 내려올 때 걸린 시간 x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이걸 시간으로 바꾸면 3과 3분의 1 시간이 되는데 3과 3분의 1에서 x만큼 뺀 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등식 세우려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가 속력이랑 시간 다르지만 지금 거리는 똑같다고 했죠. 왜냐면 같은 길을 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거리가 같다라고 등식 세우면 되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의 속력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 올라갈 때 3과 3분의 1에다가 빼기 x 한 거랑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곱하기 속력 2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복잡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x로 두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 물어보는 시간 외에도 어떤 거리만큼을 올라가고 내려왔는지를 몰라서 총 거리를 x 킬로미터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3분의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내려올 때는 시속 2km로 같은 길을 내려왔으니까 전체 걸린 시간이 3분의 x 플러스 2분의 x가 되겠죠. 근데 이게 3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 시간 합친 게 3시간 20분이다 라고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 때는 속력에다가 이 시간 단위와 거리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 3시간 20분을 모두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분이 몇 시간인가 할 때 60으로 나눠서 2시간,
180분은 60으로 나눠서 3시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20분도 60으로 나눠가지고 몇 시간인지 구해보면 3과 60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3과 3분의 1이 되고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0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쳐서 3분의 10시간만큼 됐다라고 해서 x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걸 x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항상 x 구했다고 해서 내가 다 구한 게 아니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사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인 2분의 x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 아니면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물어보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x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양변에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보면 2x 플러스 3x는 20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은 5x는 20 되니까 양변 5로 나누면 x는 4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거리를 x km로 뒀기 때문에 전체 오르락 내리락 한 거리가 4km인 거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 2분의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2시간이 걸린 거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6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5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모두 54분이 걸렸대요.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두 지점 A, B가 이렇게 있을 때 거리를 모르는 거니까 거리를 xkm라고 두면 되겠죠. 쌤 865번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풀 때는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와 거리 단위를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쌤이 xkm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때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이 총 54분이었다라고 해서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갈 때 속력 5분의 x만큼이고 그 다음에 올 때 속력 4분의 x만큼 이 전체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근데 그게 54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완전히 틀려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쌤 좀 전에 또 말했듯이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시간 단위가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60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60분의 54가 되고 얘는 약분하면 10분의 9가 되겠죠. 6으로 약분하면. 그래서 여기 54가 오는 게 아니라 10분의 9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분모가 모두 약분될 수 있겠죠. 그래서 4x 플러스 5x는 18 이렇게 되고 동류항 계산하면 9x는 18 그래서 양변 9로 나누면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2km가 되겠습니다. 86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70km 떨어진 온천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0km로 가다가 중간에 시속 100km로 가서 모두 48분이 걸렸대요. 시속 80km로 간 거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 출발점부터 온천까지 거리가 총 70km인데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80km의 속력으로 가다가 시속 80km 중간에 뭐 시속 100km로 바꿨대요. 그러면 그때 80km로 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 거리를 xkm라고 두면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 지점 정도까지 80km로 갔다고 해봅시다. 시속 80km로. 그러면 여기까지가 xkm가 될 거고 나머지 시속 100km로 가는 거리는 70-xkm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등식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에서 모두 48분이 걸렸다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시속 80km로 xkm 간 시간과 시속 100km로 70-xkm 간 시간이 전체가 48분이었다라고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간에 대해서 방정식 만들 거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속 80km로 xkm 거리만큼 갔으니까 전체 시간은 80분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속 100km로 70-x의 거리를 갔으니까
시간은 100분의 70-x가 될 텐데 이게 총 48분이 걸렸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쌤 위의 문제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 때는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와 거리 단위를 맞춰주면 돼요. 왜냐하면 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시간당 거리를 이만큼 가는 빠르기라는 거니까 여기에 이미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를 뭘로 할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시간을 시간 단위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시 단위로 48분이 아니라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 60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60분의 48이 되고 6으로 약분하고 16으로 약분해 볼까요? 그러면 4분의 16인데 잠시만요. 6으로 일단 먼저 약분해 보면 10분의 8이 되니까 5분의 4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12로 약분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5분의 4 시간으로 바뀌니까 우변에는 이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럼 x 구하기 위해서 내가 80과 100과 5를 모두 약분시켜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줘 볼까요? 4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80과 100과 5의 최소 공배수 400 곱하면 앞쪽에는 50x가 될 거고 죄송합니다. 5x 400이랑 약분하면 이렇게 5가 되겠죠. 자꾸 계산 실수를 하네. 그리고 100분의 70-x에다가 400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4를 분배해줘야 되니까 꼭 괄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도 400 곱하면 80 곱하기 약분하면 80 곱하기 4일 테니까 320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좌변을 좀 더 간단히 해보면 5x 플러스 280 마이너스 4x는 320 이렇게 되니까 좌변의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x만 남고 그 다음에 280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동료항 계산하면 40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시속 80km로 간 거리를 x km라고 뒀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86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혜네 가족이 주말 체험 마을에 다녀왔는데 갈 때는 자동차를 타고 시속 80km로 달렸고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길을 시속 60km로 달려서 모두 4시간이 걸렸대요. 체험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어보는 걸 x라고 두지만 여기서도 쌤이 아까 865번에서도 직접 물어본 시간을 x로 두면 우리가 조건에 맞는 등식을 만들기 좀 어렵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을 x로 두면 우리가 문제에서 준 정보가 올 때는 이렇게 가고 갈 때는 이렇게 가서 총 4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 가지고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합쳐서 4시간이다 라고 등식을 만들기가 이 물어보는 걸 x로 두면은 조금 어렵다. 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간 외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갈 때 걸린 거리를 모르죠. 지금 여기서도. 그러니까 갈 때 걸린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갈 때 거리. 그러면 올 때는 문제에서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길이라고 했으니까 올 때의 거리는 x 플러스 30km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등식 만들면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을 표현하면 시속 80km로 달려서 xkm만큼 갔으니까 80분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길을 시속 60km로 달렸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0분의 x 플러스 30 해주면 전체 걸린 시간이 되겠죠. 이게 모두 4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 풀면 갈 때 걸린 거리가 나올 텐데 근데 문제에서는 집으로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으로 찾아야 될 건 이 부분인 거 알겠나요? 올 때에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낸 거니까.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정답은 이게 된다는 거 이런 거 표시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x 먼저 구하러 가볼게요. 80이랑 60을 동시에 약분시켜야 되니까 얘네의 최소 공배수인 24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x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돼서 4가 남을 텐데 분자가 다항식이니까 분배해줘야 되죠. 우리 요거 익숙할 테니까 이제 분배를 머릿속으로 바로 했다고 생각하고 4x 플러스 12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0을 우변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이거 4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240 곱하기 4 해주면 960이 되죠. 그래서 좌변 동류항 계산하면 7x 되고 120은 이항시켜가지고 동류항 계산하면 840이 되죠. 그럼 x는 120이 되네요. 그러면 갈 때 걸린 거리가 120km인 거고 올 때는 그럼 150km만큼의 거리를 시속 60km로 간 거죠. 그러면 올 때 걸린 시간은 60분에 150이 되니까 약분하고 3으로 또 한번 약분하면 2분의 5시간이 되죠. 근데 우리가 2분의 5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대분수로 바꿔야 되는데 2와 2분의 1이 되죠. 그럼 2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2분의 1인 거면 얘는 60분의 30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30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 60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2와 2분의 1 시간은 사실 2시간 반을 의미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시간 30분. 그래서 집으로 올 때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이 됩니다. 86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시속 60km로 달리는 것과 시속 70km로 달리는 것은 5분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거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x로 두면 x 구했을 때 그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등식을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시속 60km로 왕복했을 때와 시속 70km로 왕복했을 때의 시간 차이에 대해서 정보를 줬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 차이가 5분이다 라고 등식을 세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속 60km로 달렸을 때랑 시속 70km로 달렸을 때 어떤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속력이 더 느린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겠죠. 그래서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시간에서 70km로 달렸을 때 시간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표현이 되니까 시속 60km로 달린 것 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왕복한다고 했어요. 왕복. 그러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x로 뒀기 때문에 왕복했으면 2x만큼 간 거겠죠. 이 시간에서 빼기 70km로 시속 70km로 왕복 2x만큼 달렸을 때 시간 차이가 5분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5라고 적으면 바로 틀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 때는 항상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를 맞춰준다 라고 쌤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5분인데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으로 바꿀 때 항상 60으로 나눠줬었으니까 60분의 5가 돼서 약분하면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x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일단 60이랑 70, 120의 최소 공배수인 420을 곱해주면 되겠죠. 420 곱해주면 앞쪽에서부터 약분해서 계산하면 1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는 420 곱하면 35가 되죠. 그래서 좌변은 동류항 계산하면 2x는 35 이렇게 되니까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2로 나눠주면 17.5가 되겠네요. x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7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40km로 달리는 자동차로 가면 시속 15km로 달리는 자전거로 갈 때보다 1시간 30분 빨리 도착한대요.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두고 xkm 이렇게 두고 나서 지금 40km로 달렸을 때랑 시속 15km로 달렸을 때의 시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등식을 만들어 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 해당하니까 이거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어 볼 건데 근데 시간 차이가 1시간 30분이었다는 건 더 오래 걸린 거에서 더 얼마 안 걸린 거, 적게 걸린 거, 시간 적게 걸린 걸 뺐을 때 1시간 30분이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차로 갔을 때랑 그다음에 자전거로 갔을 때 어떤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속력이 더 느린 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같은 거리를 갔을 때. 그러면 시간은 자전거로 간 게 큰 거니까 15분의
x에 해당하는 자전거로 간 시간에서 그 다음에 40분의 속력분의 거리 x1 자동차로 간 시간을 뺐더니 1시간 30분이 된 거죠. 그리고 항상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 맞춰줘야 되니까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서 60으로 30을 나누면 1과 60분의 30이 될 거고, 얘를 약분해서 시간으로 표현하면 1과 2분의 1시간,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3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고, 이거 풀면은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x 계수랑 상수항에 분수가 끼어 있으니까 얘네를 한 번에 약분시킬 수 있도록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 얼마가 나오는지 좀 생각해 보면 12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120 곱해주면 여기는 8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는 18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빨리 안 되는 친구들은 120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하고 여기도 120 곱하고 여기도 120 곱하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쌤은 좀 익숙해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 동료항 계산하면 5x가 되고 우변은 180이니까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5로 나눠주면 36이 되겠네요. 36.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x였으니까 두 지점 A, B 사이 거리는 36km가 되겠네요. 87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집에서 극장까지 가는데 시속 5km로 걸으면 극장 상영 시간 15분 후에 도착하고, 그 다음 시속 7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상영 시간 5분 전에 도착한대요. 이때 집에서 극장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면 모르는 거 항상 그랬듯이 x라는 미지수로 두고, 그럼 거리를 xkm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걸어서 갔을 때와 자전거 타고 갔을 때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럼 우리가 시간 가지고 등식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는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시간 정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니까 시속 5km로 걸으면 15분 늦는 거고, 그 다음에 시속 7km로 자전거 타고 가면 5분 빨리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상황에서의 시간 차이가 20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 차이가 20분이다 라고 하면 될 거고, 근데 걸어가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간 시간에서 자전거 탄 시간을 빼줘야지 20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 5분의 x, 킬로미터니까 x, 그 다음에 자전거 탔을 때는 시간이 속력 7분의 거리 x가 되겠죠. 이것의 차가 20분이다 인데, 쌤 위에서도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 때는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20분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시간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60으로 나눠주죠. 그럼 60분의 20이 되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3분의 1이 될 거고, 이 방정식 풀면 x값이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지금 x의 개수랑 상수항이 모두 분수 형태니까 5와 7과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얼마로 곱해주면 좋을까요? 3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아니다, 35가 아니라 10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네 지금 다 곱해줘야지 최소 공배수 나오니까 105를 양변에 곱해주면 21x 빼기 15x는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좌변 동료항 계산하면 6x가 35다 이렇게 나오고,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3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던 걸 x로 뒀기 때문에 답 바로 체크하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87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요. 동생은 매분 10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250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대요. 그러면 그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본 거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를 x분 후에 만난다라고 두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등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둘의 시간부터 따져보면 형은 x분 동안 그럼 자전거 타고 간 거죠. 근데 동생은 형보다 먼저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형이 자전거 탄 시간 동안에 동생은 여전히 걷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동생이 먼저 출발한 6분 동안 동생은 더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6분만큼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같을지를 생각해 보면 둘이 만났다고 했으니까 둘의 거리가 어찌됐든 똑같겠죠. 왜냐면 같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직선 거리를 가서 뭐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형이 나중에 자전거로 따라잡아가지고 만난 거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이 간 거리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생이 간 거리와 형이 간 거리가 같다라고 등식 세우면 될 거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니까 형이 간 거리부터 표현해보면 형은 속력이 지금 매분 250m의 속력이니까 250 곱하기 x분 해서 25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생은 매분 100m의 속력으로 100m, 그 다음에 시간은 x 플러스 6분이니까 요게 두 개 같다라고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변 정리해주면 100x 플러스 6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x끼리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150x는 600 이렇게 되니까 x는 4가 되겠네요. 그럼 형이 출발한 지 4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7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집을 출발하였대요. 아빠가 출발한 지 15분 후에 엄마가 차를 타고 시속 80km의 속력으로 따라가면 엄마는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나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만나는데 이제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x 시간 후에 만난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위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아빠랑 엄마가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니까 둘이 간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아빠가 간 거리부터 표현하기 위해서 아빠가 간 속력을 보면 시속 60km로 갔고, 그 다음에 아빠가 가는데 걸린 시간 x시간으로 잡았으니까 60x만큼이 아빠가 간 거리겠죠. 이거랑 엄마가 간 거리가 같으니까 엄마가 간 거리를 표현해보면 엄마는 속력이 시속 80km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엄마가 자동차 타고 간 시간은 x시간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15분 후에 따라갔으니까. 그럼 엄마는 x시간보다 15분 적게 움직일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도 우리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x시간에서 그냥 15를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시간이고 이건 분이니까. 그래서 15분을 시간에 해당하는 60분의 15로 바꿔준 다음에 빼주고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60분의 15라는 건 약분하면 4분의 1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엄마가 차를 타고 간 시간은 x 빼기 4분의 1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엄마가 차 타고 간 속력을 곱해줘야지 엄마가 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같아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 풀면 x 값이 나오겠죠.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끼리 좌변으로 모아서 이항시킨 다음에 동료한 계산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x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빠가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엄마와 아빠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87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두 대의 차로 나눠 타고 출발했대요. 한 차는 먼저 출발해서 시속 60km로 달렸고, 또 다른 차는 20분 늦게 출발해서 시속 70km로 달렸대요. 그때 목적지에 두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했대요. 그러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 요거를 근데 얘를 x라고 두면 우리가 둘이 걸린 거리가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되니까 왜냐면 동시에 도착했지만 두 차가 달린 거리는 결국 같으니까, 왜냐면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같은 거리를 달려가지고 도착한 거니까 동시에. 그래서 거리가 같다라는 등식을 만들고 싶은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각각의 속력은 알고 있지만 20분 늦게 출발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이 시속 60km로 달린 애가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알아야지 이런 거리에 대한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등식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르는 값인 시간을 x 시간으로 줄게요. 근데 지금 차 2대가 있으니까 시속 60km로 가는 먼저 출발한 차가 걸린 시간을 쌤 x 시간이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출발한 애는 20분 더 늦게 갔다고 했으니까 x 시간에서 20분을 뺀 것만큼 달렸겠죠. 근데 얘는 시간이고 이거는 분이니까 우리 시간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되죠. 근데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를 다 맞춰주면 되니까 시간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x 시간에서 2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눠서 60분의 20이 되고, 그걸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죠. 이 x에서 3분의 1만큼 뺀 시간만큼 시속 70km로 나중에 출발한 차가 달렸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등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차가 뭐가 같은지 생각해 보니까 간 거리가 결국 같은 거죠. 그러면 먼저 출발한 차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니까 먼저 출발한 차는 60km의 속력으로, 시속 60km 속력으로 x 시간 동안 달렸으니까 60x만큼의 거리를 간 걸 거고, 그 다음에 걔랑 같은데 나중에 출발한 차는 70km의 속력으로 x-3분의 1 시간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둘을 곱한 것만큼 같다 하면 되겠죠. 근데 그 거리가 둘 다 같으니까 이렇게 등식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요 우변을 분배해서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상수항에 분수가 껴있으니까 좀 복잡해서 내가 양변에 3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80x는 210x 마이너스 7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x끼리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0x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양변 마이너스 30으로 나누면 3분의 7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답에 3분의 7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내가 먼저 출발한 차가 걸린 시간을 x로 뒀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물어보는 거 말고 x로 뒀으면 항상 마지막으로 답으로 뭘 구해야 되는지를 꼭 체크를 따로 해놔야 됩니다. 그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등식 세웠을 때 좌변도 거리를 표현한 거고 우변도 거리를 표현한 건데 이 거리 두 개가 같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한 x 값을 좌변이든 우변이든 대입하면 이 차들이 달린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좌변이 좀 간단하니까 좌변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가 간 거리는 60 곱하기 3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약분해가지고 20 곱하기 7이 되니까 140km를 두 차가 달린 게 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87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000m인 호숫가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걸어갔대요. A는 분속 80m의 속력으로 갔고 B는 분속 70m의 속력으로 걸었다면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 X로 두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출발한 지 X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라고 하면 될 거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이 호수가를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조금 떠올리기 위해서 그려보면, 이 전체 둘레가 지금 3000m인 거고 호수가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갔대요. 그럼 뭐 A는 이쪽으로 가고 B는 시계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동시에 출발해서 걸어갔고 그 다음에 만난다고 했죠. 그러면 둘은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니까 A도 X분 동안 B도 X분 동안 갔겠죠. 그러면 A가 X분 동안 뭐 이만큼 갔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왜냐면 A가 조금 더 빠르게 걸었으니까. 그럼 A가 이만큼 갔고 그 다음에 B는 같은 시간 동안에 뭐 이만큼 갔겠죠. 그래야 만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A가 걸은 거리와 B가 걸은 거리가 이 호수 전체 둘레 길이가 되는 거 알겠죠? 둘을 합한 게. 그러면 A가 걸은 거리 더하기 B가 걸은 거리가 전체 호수 둘레인 3000m이다 라고 우리가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A가 걸은 거리와 B가 걸은 거리를 표현해야 되니까
공식 사용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죠. 그럼 A가 걸은 거리는 속력 분속 80 곱하기 x 분이니까 80x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속력에서 시간 단위가 분이고 거리 단위가 미터니까 분이랑 미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걸은 거리는 7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합친 게 3000m다 라고 등식 세워지고, 그 다음에 좌변 정리하면 150x는 3000m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양변 150으로 나누면 x는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두 사람이 걸은 지 2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겠네요. 87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하늘이와 수영이네 집 사이의 거리는 1400m래요. 하늘이는 분속 80m로 수영이는 분속 60m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동시에 출발해서 걸어갔대요. 그때 1번부터 보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x분 후에 만난다 라고 미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늘이네 집, 그 다음에 누구였지? 수영이네 집, 두 집 사이의 거리가 1400m라고 했어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둘을 마주보고 상대방의 집을 향해서 동시에 출발했다고 했죠. 그러면 하늘이도 x분 동안 걸어가고 수영이도 x분 동안 걸어가서 만났다고 했죠. 그럼 뭐 한 이쯤에서 만났다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하늘이가 좀 더 빨리 걸었으니까 하늘이가 더 좀 많이 걸은 위치에서 만났겠죠. 그러면 이때 둘이 걸은 거리의 합이 1400m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 보면 하늘이가 걸은 거리를 표현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하늘이의 속력인 80 곱하기 x분 8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영이가 걸은 거리 표현하면 분속 60m로 x분 동안 갔으니까 60x가 되겠죠. 이렇게 합친 게 1400m다 라고 해서 방정식 풀면 좌변은 140x는 우변은 1400 이렇게 되니까 x는 양변 140으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둘은 10분 후에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2번도 보면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하늘이네 집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 그러면 하늘이가 간 거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 만든 거에서 하늘이가 간 거리는 이 항에 해당했죠. 그럼 80x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x가 10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800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내 집에서 800m만큼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877번 문제 풀이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1100m인 트랙이 있대요. 이런 트랙, 둘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 모양이겠죠. 둘레 길이가 1100이고 그 다음에 매분 60m의 속력으로 걷는 형이랑 매분 50m의 속력으로 걷는 동생이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었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방향. 근데 그때 형과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지 물어봤어요. 여러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라는 조건 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에 문제에서는 뭐 호숫가 도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형이랑 동생이랑 형도 이렇게 가고 동생도 이렇게 가고, 너무 쫄라맨처럼 그랬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둘이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만나려면 지금 형이 좀 더 빨리 걷고 있죠. 그럼 형이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동생이 걸은 거리를 더 걸어가지고 따라잡아야지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1100이라는 둘레의 길이가 나오려면 형이 간 거리에서 동생이 간 거리를 빼야지 1100m가 나오겠죠. 왜냐면 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형이 이렇게 가고 이만큼 더 가야 되죠. 근데 동생은 여기만큼만 가는 거니까 쌤 이거 없어져가지고 형이 간 거리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간 거리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동생이 간 거리 이외에 이 둘레의 길이 이 트랙의 둘레를 한 바퀴 더 돌아야지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형이 간 거리에서 동생이 간 거리를 빼면 110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형이 간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이라는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몇 분 후에 만나는지 물어봤으니까 요거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빠뜨렸네요. x분 후에 만난다 라고 설정을 하고, 그럼 형이 간 거리는 속력 60 곱하기 x, 60x, 그 다음에 빼기 동생이 간 거리는 속력 50에다가 x, 이렇게 한 개 1100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좌변 10x는 1100 이렇게 돼서 x는 110이 되겠죠. 그러면 형과 동생이 출발한 지 110분 후에 처음으로 형이랑 동생이 딱 만나겠네요. 그래서 정답 110분 후가 됩니다. 87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 소금물이 200g이 있었고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8%의 소금물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니까 구하고 싶은 거 x로 두면 x g의 물을 더 넣으면 된다라고 미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항상 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같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먼저 상황을 보면 10% 소금물 200g이 있고 여기다가 물만 더 xg 추가해가지고 8%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이 8% 소금물은 200g에다가 물 xg 더 넣었으니까 소금물 전체는 200 플러스 xg이 됐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등식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변하지 않지?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물만 더 넣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던 녹아있던 소금의 양은 여기서도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양쪽의 소금의 양이 같다라고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소금의 양을 표현하려면 또 공식을 살짝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지금 뒤에 있는 단어는 좀 뺐습니다. 길어서.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농도를 여기서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퍼센트라는 건 퍼센트 농도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비율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바꾸면 100분의 농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소금물의 진하기가 이만큼인 거니까 소금이 이 소금물 안에 이런 비율로 들어있다라는 거라서 곱셈으로 계산해 줘야 돼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고 나서 이제 외워가지고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공식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방정식 만들어 보면 좌변에는 10% 200g에 있는 소금의 양이 들어갈 텐데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 돼서 얘는 20g이 되겠죠. 그 다음에 8%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표현해보면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200 플러스 x. 근데 여기 다 항식에다 뭐 곱할 때는 항상 괄호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될 텐데 이 둘이 같다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적어보면 20이랑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랑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분배해가지고 조금 정리해보면 약분되고 16 더하기 100분의 8x가 되는데, 요거 약분을 먼저 해보면 4로 약분하면 25분의 2x 이렇게 되겠죠. 쌤 약분한 이유는 이 분수 형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분모인 25를 양변에 곱해야 되는데 최대한 간단한 숫자를 곱해야지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25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500에다가 500은 25 곱하기 16 해주면 아니면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보통은 분수가 여러 개 들어있을 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하죠. 근데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x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 상수항끼리 먼저 모아준 다음에 계산할게요. 그리고 이제 상수항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4는 25분의 2x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좌변에 x 모으고 우변에 상수항끼리 모으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하면 둘 다 음수가 돼서 번거롭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이 같다는 건 어차피 같은 의미라서 그냥 25분의 2x는 4다 이렇게 다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나는 x가 궁금한 거니까 x 개수의 역수인 2분의 20으로 양변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2분의 25가 되는 걸 테니까 약분한 다음에 곱해주면 x는 50g이 되겠네요. 50g. 그래서 50g의 물을 더 넣어줘야지 8%의 소금물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7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8%의 소금물 250g이 있는데 이 소금물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10%의 소금물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 x로 두기, x g만큼 증발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8% 소금물 250g이 있고, 그 다음에 10% 소금물은 250g에서 물만 xg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전체 소금물의 양은 250 마이너스 xg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 x값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방정식은 등식이죠. 그럼 뭐가 같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물만 증발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8% 250g에 녹아있던 소금의 양은 이쪽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녹아있겠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양쪽에서 같다라고 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쌤 위에서도 적었지만 소금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거니까 좌변의 소금의 양부터 구해보면 100분의 8 곱하기 25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100분의 10 곱하기 25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가 다항식이니까 괄호에서 곱하고, 근데 이쪽도 소금의 양, 이쪽도 소금의 양이니까 두 개 같다라고 등식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각각 양변을 조금 정리해보면 여기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약분하고 5로 약분하면 2분의 5. 근데 또 여기가 2랑 8이랑 또 약분되니까 끝까지 계산하면 20이 되겠죠? 결국 이 4랑 5만 곱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으로 먼저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분배해 줄까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10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지금 좌변으로 2항,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2항에서 동류항 계산하면 10분의 1x가 5가 되겠죠? 그럼 나는 x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x는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8% 소금물 250g에서 50g을 증발시켜야지 10% 소금물이 되겠습니다. 88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소금물 240g에 물 60g을 넣었더니 농도가 12%인 소금물이 되었대요. 처음의 소금물 농도를 물어봤죠. 그러면 모르는 거 x로 두면 되니까 x%라고 하면 되겠죠. 처음 소금물. 그러면 처음에 x%의 소금물 240g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 60g을 넣었대요. 그렇게 했더니 농도가 12%인 소금물이 됐대요. 그럼 240g에다가 60g 물 넣었으니까 300g이 됐겠죠. 그리고 내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300g을 더 적은 것처럼 그려놨네요. 요 크기는 무시하고 12% 300g 이렇게. 그러면 그때 내가 등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해야 되니까 항상 어떤 값이 같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소금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물만 더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소금물이든 나중에 소금물이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처음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우리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많이 썼으니까 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적어볼게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러면 처음 있던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240 이렇게 되고, 그거랑 나중에 소금물 12%에서의 소금의 양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양변을 간단히 하면 요거 약분시켜가지고 5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12x는 여기는 약분하면 100으로 약분되면 3 이렇게 남으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 x 구하기 위해서는 x의 개수를 지금 1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5분의 12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1x,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6에다가 5분의 12의 역수인 12분의 5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3 곱하기 5, 15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찾은 x값은 15인 거고 그게 처음 소금물의 농도였으니까 15%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8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설탕물 400g에서 100g의 물을 증발시켰더니 16%의 설탕물이 되었대요.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물어봤네요. 그럼 모르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x로 두니까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x%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우리 위에 문제랑 거의 유사한 건데 X%의 설탕물 400g이 원래 있었는데 물을 100g만큼 이제 증발시켰대요. 그럼 물이 100g만큼 빠진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16%의 설탕물이 됐대요. 그럼 100g 날렸으니까 300g 남아있겠죠, 전체가. 그리고 내가 X 풀기 위해서는, X 구하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이라는 건 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값이 같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뭐 소금물이 설탕물로만 바뀐 거고 물만 날려보냈으니까 처음 있던 설탕의 양이랑 나중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이 일정하겠다, 그쵸? 그럼 쌤이 좌변에는 X% 400g에 녹아있던 설탕의 양을 표현해 볼게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하면 설탕의 양이 나오죠. 그것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g 한 양과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이것도 설탕의 양이고 얘도 설탕의 양이니까. 그러면 좌변은 약분해가지고 간단히 하면 4x가 될 거고 100으로 약분하면 그 다음에 우변도 이렇게 약분하면 3만 남을 텐데 곱하면 48이 되겠죠. 그러면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4로 나눠주면 되니까 정답은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설탕물의 농도는 12%였던 겁니다. 정답 12%입니다. 88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0%의 소금물이 있대요. 여기에 소금 100g을 더 넣어서 30%의 소금물을 만든다면 처음 20% 소금물은 몇 g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모르는 거 일반적으로 x로 두니까 처음 20%의 소금물이 xg이었다고 미지수로 정해봅시다. 그러면 20% 소금물이 xg만큼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100g 더 넣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30% 소금물이 됐대요. 그러면 물을 더 넣었든 소금을 더 넣었든 소금물의 양이 전체 늘어나겠죠. 100g만큼. 그래서 여기서도 소금을 더 넣었지만 소금물의 전체 양이 x에서 플러스 100 된 것만큼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에 소금물이랑 나중에 소금물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고 이제 x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방정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뭐가 같은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앞에 문제에서는 근데 소금을 더 넣진 않았어가지고 소금의 양이 처음 소금물이랑 나중 소금물이 같다라고 풀었었는데 여기서는 소금을 더 넣어버렸으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근데 여기서도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처음 소금의 양에다가 결국 100g을 더한 게 나중에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등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해주면 x 곱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00g 한 개 나중에 30%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대신에 여기 다항식이니까 곱할 때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되죠. 쌤 계속 앞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약분되는 거 간단히 한 다음에 내가 분모를 없앨 수 있도록 양변에 똑같은 숫자로 곱해줄게요. 일단은 약분되는 것만큼 하면 여기는 20으로 약분하면 분모에 5만 남죠. 그래서 5분의 1x 플러스 100은 얘는 10으로 약분하면 10분의 3x 10분의 3에 x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5랑 10을 동시에 약분시켜주면 되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x 플러스 1000은 모든 항마다 곱해주는 거 주의하고 3의 x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변 전개해주면 3x 플러스 3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는 x끼리 이항시켜가지고 모으면 2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300 빼기 1000이니까 마이너스 7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구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니까 700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20%의 소금물의 양은 700g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8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의 소금물 200g이 있대요. 10%의 소금물 200g. 여기에 몇 g의 소금을 더 넣으면 20% 소금물이 되는지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몇 g 더 넣을지를 모르니까 몇 g 더 넣을지를 x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금 xg을 더 넣는 거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200g 있던 소금물이 쌤이 물을 더 넣든 소금을 더 넣든 소금물의 양이 전체 늘어나는 거라고 했었죠. 소금물의 양은 200에다가 x를 더한 만큼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때 내가 x를 구하려면 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방정식을 만들어서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등식 만들려면 뭐가 같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좌변이랑 우변을 같게 만들어서 x를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에서 더 넣어준 소금의 양을 더하면 나중에 소금의 양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면 처음에 10% 200g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 될 거예요. 공식 잘 써가지고 그 다음에 더해준 소금은 xg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20%의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있던 소금에다가 더해준 소금이 나중에 있는 소금이 된다라고 등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풀면 우리가 x 구할 수 있고, 먼저 풀기 전에 간단히 해주면 여기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20 플러스 x라고 간단히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을 하면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럼 5분의 1을 분배해 줘 볼까요? 그러면 40 플러스 5분의 1x 이렇게 되죠. 아니면 5를 양변에 먼저 곱하고 나서 분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차피 지금 이 5가 나는 복잡해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5를 양변에 곱해줘야겠죠. 5를 모든 항마다 근데 대신에 곱해줘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럼 100 플러스 5x는 2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해가지고 동류항 계산하면 4x는 1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x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소금을 더 넣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25g의 소금을 더 넣어야지 10% 200g이 20% 225g이 되는 거죠. 말하다가 퍼센트로 적었네요. 정답은 25g입니다. 88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6%의 소금물 500g에 물 290g과 소금을 더 넣어서 5%의 소금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 모르니까 xg으로 두고, 처음에 6%의 소금물 500g이 있었고 여기에 물 290g과 소금 모르겠지만 xg을 더 넣는다고 했어요. 글씨가 너무 날아가네. 소금 xg 더 넣었더니 5%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그때 쌤이 물을 더 넣든 소금을 더 넣든 둘 다 소금물의 양이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나중에 소금물의 양은 500에다가 290도 더해주고 x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소금물의 양은 790 더하기 xg이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항상 소금의 양 가지고 이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등식을 만들었었죠.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뭐가 같을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소금의 양에다가 더해준 소금의 양을 더하면 나중에 소금의 양이 된다라고 등식 만들기로 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 이고, 더하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더 넣어준 소금만 따져야 되니까 더하기 바로 x 적어주면 되겠죠. 그게 나중에 5%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곱셈기호 바로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좌변이 아직 쌤이 이렇게 식을 계산을 안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30 더하기 x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하면 20분의 1이죠. 20분의 1에 790 플러스 x. 그럼 나 이거 분배하려고 보니까 숫자 좀 지저분하다, 그쵸? 그래서 양변에 20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600 더하기 20x 그 다음에 는 790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끼리 이항해서 동류항 계산하면 19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이항해서 동류항 계산하면 190 이렇게 되죠. 요거 분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나 x값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19로 나누면 x는 10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내가 x로 잡은 게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x로 잡았으니까 바로 답하면 되겠죠.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은 10g이 되겠습니다. 88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소금물 200g에 물 70g과 소금 30g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 소금물의 농도의 2배가 되었대요.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주로 모르는 걸 x라고 두니까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처음 소금물은 x%가
X%가 200g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도 70g 더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은 30g 더 넣었대요. 그러면 나중에 소금 물의 양은 소금이든 물이든 이 소금물의 양을 전체 많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총 100g만큼 추가된 거죠.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300g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농도를 지금 모르는데 처음 소금물의 2배가 됐대요. 그러면은 2x%라고 우리가 표현은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차 방정식 만들어서 x를 구해야 되는데 방정식이라는 건 등식이기 때문에 뭐가 같은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 문제 풀 때는 보통 소금의 양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금, 처음에 x% 200g에 가지고 있었던 소금이랑 내가 더해준 소금 합친 게 나중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문제도 계속 풀었죠.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소금에 대해서 방정식 세워볼게요.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200 더하기 내가 소금은 30g 더해준 거니까 는 나중에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소금의 양. 그럼 100분의 2x 곱하기 3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약분해서 간단히 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약분하면 3이 되니까 좌변은 2x 플러스 30. 그 다음에 우변은 2x 곱하기 3이니까 6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쪽으로 2양, 얘는 이쪽으로 2양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음수 나오는 게 싫으면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약속은 좌변으로 x끼리 모으기로 했지만 음수 나오는 게 싫으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죠. 대신에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4x는 3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등식이라는 건 뭐 좌변이랑 우변 바꿔가지고 적어도 그대로 성립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음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양변을 x 구하기 위해서 4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15가 되네요. 그래서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내가 x로 잡았기 때문에 2분의 15%가 될 텐데 농도를 우리가 분수로 잘 표현 안 하기 때문에 소수로 나눠주면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7.5%가 되겠습니다. 88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의 소금물 100g이랑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12%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20%의 소금물을 몇 g을 섞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모르는 거 x로 두니까 x g 섞으면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 소금물 100g 있었고 그리고 20% 소금물 내가 몰라서 x로 뒀는데 x g 있었는데 요걸 합쳐가지고 섞어서 12%가 됐대요. 그러면 전체 나중에 소금물의 양은 100 플러스 x g이 됐겠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일단 적어놓고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네. 다시 좀 적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x값 구하려면 쌤 방정식 항상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금물 문제에서는 보통 원래 가지고 있던 소금에다가 더 넣어준 소금 합치면 나중에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이 된다라고 등식을 많이 뒀었죠. 앞에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도 이 10%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20%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합쳐져서 왜냐면 이거 두 개 섞었으니까 나중에 12%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럼 쌤이 말한 대로 처음에 10% 100g에 있던 소금의 양 이렇게 표현되고 더하기 20% 소금물에 있던 소금의 양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게 합쳐져서 나중에 12%에 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된다라고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양변 간단히 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또 약분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최대한 약분해보면 2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4로 하면 그래서 이쪽에다 적어보면 10 플러스 5분의 1x는 25분의 3 곱하기 100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방정식 풀려고 보니까 또 분수가 껴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 양변에 5랑 25를 모두 약분시킬 수 있는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항마다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250이 돼야겠죠. 그대로 10으로 남겨놓으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5분의 1x에다가 25 곱해주면 약분돼서 5x 될 거고 그 다음에 25 약분되니까 3에 100 더하기 x를 곱해준 게 되죠. 그러고 우변까지 전개해주면 300 플러스 3x
가 되겠네요. 그럼 x는 x끼리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하면 2x는 우변도 상수항끼리 모아서 계산해주면 50 이렇게 되죠. 그러고 x 구하려고 난 양변 2로 나눴어요. 그럼 x는 25가 되겠죠. 그러면 20% 소금물은 25g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88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1%의 소금물 200g과 X% 소금물 100g을 섞었더니 13%의 소금물이 됐대요. 이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 항상 푸는 것처럼 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게 뭐 많이 익숙하면 그냥 뭐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랑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 합쳐져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학생들한테 이 상황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100g을 섞었더니 13%의 소금물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두 개 섞었으니까 13% 소금물은 전체 300g이 됐겠죠? 그리고 우리 항상 방정식 만들어서 X 구했었는데 항상 소금에 대해서 방정식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11%에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X%에 있는 소금의 양 이 나중에 소금물인 13%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라고 해서 또 X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계속 소금의 양으로 구하니까 바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뭐 쌤처럼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풀리면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뭐 혼자 푸는데 계속 그리면서 풀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적은 이 부분이 11% 200g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100분의 x 곱하기 100 이 나중에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식. 그리고 여기 약분되는 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다 100으로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2 더하기 x는 13 곱하기 3이니까 39. 그럼 x 이항 해가지고 정리하면 7이 되겠네요. 그래서 11%의 소금물 200g과 17%의 소금물 100g을 섞은 거네요. 근데 x의 값만 물어봤으니까 이 뒤에 단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x 값만 구하면 되니까 x는 17이 되겠네요. 88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3%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100g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3% 소금물은 몇 g 섞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보통 모르는 거 x로 두죠. 그럼 3%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 소금물 xg 섞었고 쌤 이제 그림을 좀 그리지 말아볼까요? 오래 걸리니까. 8% 소금물도 섞었는데 그렇게 해서 6%가 만들어졌대요. 그게 100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방정식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 구하니까 왜냐면 두 개 섞었으니까 여기 있던 소금 더하기 8%에 있던 소금이 6% 소금물에 있는 소금이랑 같겠다 이렇게 등식 만들죠. 그래서 8% 소금 물의 양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대신에 3% 소금물이 xg이고 6%가 100g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x를 가지고 표현은 할 수 있겠죠.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그러면 x랑 8% 소금물이 합쳐져서 100이 됐기 때문에 8% 소금물은 100 빼기 xg만큼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각각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3 곱하기 x 더하기 100분의 8 곱하기 100 마이너스 x는 100분의 6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쌤이 지금 적은 식이 3%에 있던 소금의 양, 8%에 있던 소금의 양 더한 게 6%에 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위에서는 설명하려고 그림을 자꾸 그렸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간단하게 적은 뒤에 이렇게 식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되는데 일단 우변은 계산을 안 했으니까 여긴 6이 되겠죠. 그럼 100분의 3x 플러스 100분의 8에 100 마이너스 x에다가 그게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개수를 간단히 해줘야 되니까 양변에 100 곱할게요. 3x 플러스 8만 남을 텐데 100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8을 분배해줘야 되니까 분배한 것도 바로 적을게요. 우리 이제 이 정도 익숙하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우변에도 100을 곱해야 되니까 6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800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니까 x는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3%의 소금물은 40g을 섞어야겠습니다.
889번 문제 풀이할게요. 6%의 소금물 120g과 8%의 소금물을 섞은 후에 물을 더 넣어가지고 5%의 소금물 240g을 만들었대요. 이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통 x로 두니까 더 넣은 물의 양을 xg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쌤 이번에도 그림 안 그리고 간단히만 적을게요. 6%의 소금물 120g이 있었고 그 다음에 8% 소금물을 섞었대요. 이것도 양 모르네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물만 xg을 더해줬어요. 물 xg. 그렇게 했더니 5%의 소금물 240g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도 8% 소금물의 양은 모르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나머지 값을 다 알고 있고 이걸 다 더해서 24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8%의 소금물의 양을 x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 888번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여기 모르겠으니까 여기 동그라미로 대충 그려놓으면 120 더하기 동글 더하기 x가 24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 소금물의 양을 x 가지고 표현하면 120 마이너스 xg이 되겠죠. 이거 다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8% 소금물의 양도 이제 표현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6%의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 더하기 8%의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 더한 게 나중에 소금의 양이다 라고 해서 등식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물만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소금의 양을 고려할 게 없죠. 그래서 이 물 넣은 거는 얘를 미지수로 둠으로써 이 8% 소금물의 양을 x로 표현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100분의 6 곱하기 120 더하기 100분의 8 곱하기 120 마이너스 x는 100분의 5 곱하기 2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해볼까요? 요거 자리가 없어서 조금 옮기고 이렇게 먼저 10으로 약분하고 그 다음에 여긴 5고 여긴 6이죠. 그러면 5분의 36 더하기 요거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여기 2, 25 이렇게 되죠. 근데 분배하기엔 좀 복잡해. 일단 놔둬볼게요. 그러면 25분의 2에다가 120 마이너스 x는 요거는 계산해주면 이렇게 먼저 약분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 12 이렇게 되고 5가 또 약분되네요. 그러면 우변은 12만 남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나 이쪽에 한 번에 내려가지고 계산할게요. 내가 이 x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개수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모두 간단하게 만들어줄 25로 양변을 곱해줄게요. 25 곱해주면 얘는 약분돼가지고 여기 5만 남겠죠. 그럼 5랑 36이랑 곱해지는 거니까 180이 되고 더하기 25는 바로 약분되니까 2만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럼 240 마이너스 2x는 주의할 점은 우변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그럼 25 곱하기 12 해줘야 되니까 얼마 나오지? 계산해 볼까요? 30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30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좌변 간단히 하면 그죠? 마이너스 2x만 남을 거고 근데 여기 먼저 계산하면 지금 42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항시켜주면 300에서 42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구하려면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x는 60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더 넣은 물이 x라고 잡았기 때문에 더 넣은 물은 60g이 되겠네요. 그래서 889번의 정답은 60g입니다.